47회 차이나 지명들의 비밀 두 번째. 하북성, 하남성. 하북, 하남이란 하의 북과 남입니다. 우선 기준점인 하의 지명부터 살펴보자.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화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하양의 하가 바로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으로 하양의 흐름물이 하수이고 이곳이 하남과 하북, 하동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경상도 하양현의 여건이 화양역입니다. 현의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양의 지명을 살펴보자.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양에 있는 성이 화성으로 상기에서 경상도 하양의 군명 화성을 관중의 제왕의 성인 화성이라고 했던 것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은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신정 동궁 여지스남의 청하를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하남과 하북을 나누는 경계선 하가 관중의 한강 압록강인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명들이 차이나에 이입되어 있습니다. 차이나의 하북성, 하남성과 관련되는 지명들은 모두 신증동궁 여지스남에 있습니다. 산서와 산동. 산서와 산동은 태산을 기준으로 동과 서입니다. 우선 기준점인 태산의 지명부터 살펴보자. 자, 우선 새롭게 밝혀드리면 이전에 태산은 한라산이라고 했는데 정정드리며 태산과 태산은 모두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 백두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태산과 태산으로 구분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인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태천의 군명을 강화, 용삭, 연삭, 태주라고 합니다. 태주에 있는 산이 태산으로 평안도 태천의 군명 광화란 광화에 있는 문이 광화문으로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에 광화문이 있었습니다. 이곳 왕부의 부도 관중지역을 태주라고 했으며 이곳에서 바라본 금강산이 태산이 됩니다. 그리고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군 태안주 자주라고 합니다. 황희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유주 시령이라고 합니다. 황희도 문화연은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환웅 단군왕검의 묘정과 사랑이 있었던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개경서울에서 바라본 금강산인 백두산이 태산이 됩니다. 자, 상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태산,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에서 금강산을 부르는 호칭이며 태산, 왕부가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에서 금강산을 부르는 호칭으로 태산과 태산은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명 중 태와 관련되는 지명들은 모두 금강산의 지명입니다. 예를 들면 태항산은 태백산인 금강산의 지명으로 산서는 금강산 백두산의 서쪽인 왕부가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 지역이고 산동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이 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안이 산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몽골, 북위 태조 도무제인 탁발규 즉 한국사의 광개토대왕이 건국한 북위의 수도 성락을 화림거울현이라고 하며 현 내몽골에 조작해 놓았습니다. 신정동궁 여지스남의 지명을 밝힐 시에는 항상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지리지를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리지를 기록한 주체가 우리의 직계손주이듯이 우리의 상식적인 지식이 그들 우리의 손주들과 바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림의 지명을 또한 우리의 지리지인 신정동궁 여지스남에서 찾아보면 화땅에 있는 숲이 화림입니다. 신정동궁 여지스남 함경도 영흥의 군명은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이곳에 있는 숲풀이 화림의 지명이며
군명 박평은 관중의 평지 지역인 박터라고 했습니다. 영화 회족 신강의 지명들과 계속 중복이 되며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녕성이란 요와 영의 합성어입니다. 영은 천안 안주에 천주가 있었던 천축국이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요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군명 요원과 요왕은 동일한 지명으로 이 지명이 만들어진 기원을 찾아봅시다.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의 박터를 알랄, 아랄의 알터라고 했습니다. 이 알랄의 지명을 발음하면 한 음절로 발음하기가 힘드니 두 음절인 랴오, 라오라고도 발음한 것이 라오양, 요양으로 정착한 것이고 이 알을 또한 알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우리는 관중에 흐른 한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이 말의 기원이 바로 알랄, 아랄에서 온 것입니다. 요양, 왕부가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을 알랄터인 요양이라고 했으며 요동, 이곳 관중 요양의 동쪽인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 지역을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나의 장안에 있었던 중국사 왕조가 요동을 지나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조작한 이유가 관중의 요양에 있었던 중국사 왕조가 천주가 있었던 고구려를 침공한 곳이 바로 요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길림성은 길주에 있는 숲이 길림이고 또는 길주와 임주의 합성어입니다. 이번에는 길주에 있었던 숲인 길림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곳 길주 창녕은 상고사 왕조의 주인공 한나라가 시작된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기반 지역인 명땅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 웅성은 불교 본전불의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발근이 천왕님이 지셨던 성이라는 뜻입니다. 길림성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에 지명들이 이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의 시리즈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참조 바랍니다.